황교안 오빠의 고질병. 탈모? 그러니까 저희 카톡에서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개인 프로가 황교안의 고질병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김 선생이 탈모? 29일 날 한겨레가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도를 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2014년 11월에 광주지검장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막 이제 쐈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수사하는데 해경 123 정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안 된다. 로 이제 막 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에 네. 얼마 전에 이제 안택은. 그쵸. 고1 네.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둔 분 있잖아요. 네. 윤석열 이제 뭐 임명되고 뭐 요때 할 때 이제 그만둔 분 있거든요. 네. 그 양반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한테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좀 있었다. 뭐 요런 뉴스를 이제 쭉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가 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뭐 별 저기가 있겠나 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황교안의 패턴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거든요. 이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고. 법무부 장관 시절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난 것만 벌써 2건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정말 고질적으로 굉장히 검찰 내부에 많은 것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주세요. 네. 시작.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법무부 장관이 아니 뭐 검찰에 있는 후배 좀 불러다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밑에 검찰이 뭐 지휘를 받으니까 불러다가 좀 조질 수도 있지. 그거 뭐 문제가 되냐.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이 밑에 있는 이제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진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왜 잘못된 거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상 그렇게 지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원래 안 돼요. 하면 안 돼? 네, 하면 안 돼요. 굉장한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그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너덜너덜해진 면이 있거든요. 되는 줄 알았어.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아예 처음부터 이제 구조를 보자면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립이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분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 간에 견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부패하니까 이걸 적절히 나눠가지고 서로 적절히 견제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삼부요인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네. 요렇게가 삼부요인인데 사부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밀고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장이에요. 네. 껴달라고. 그렇지. 사부요인이다. 네. 요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지만 헌법을 다루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사실상은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니까 헌법에 따라서 밑에 이제 쭉 법률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헌법을 다루는 헌재소장이 사부를 해달라고 이제 적극을 밀고 있고 네. 일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실질적인 위상은 조금 떨어지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꽤 많이 올라갔죠. 뭐 어쨌든 근데 3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정부에 소속돼 있는 뭐 네. 외교부, 통일부 뭐 이런 것처럼 법무부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검찰을 그 밑에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듯이 큰 축으로 배웠어. 법무부 아래 검찰이 있다고. 검찰이 하나 있고 네. 뭐 교정국이 그러니까 감옥 뭐 이런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관리. 네, 네. 그거 관리하는 데가 있고 네. 뭐 법을 만들거나 법령을 정비하거나 국가가 이제 뭐 그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이제 그 부서가 그렇게 크게 이제 네 구다리 있는데 네. 근데 검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가 상부고 상부 조직이고 그럼 밑에서 하급자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직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격이. 왜냐하면 검찰은 그 조직상으로는 법무부 밑에 들어가 있는 청이지만 외청이지만 따로 나와 있는 외청이지만 업무 자체는 사법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검찰이 찾아다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럼 법원은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를 갖다 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카레 요리를 갖다 주면 카레가 나오듯이 짜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를 쫙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업무 자체는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소속은 행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검찰을 준사법부라고 불러요. 하는 일은 사법부 일인데 준사법부. 조직상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법부에 준하는 준사법부다라고 네. 이제 보통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업무 자체에서도 행정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팅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걸 정해놨어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그게 뭐냐 그러면 인사, 예산, 이제 법령. 그러니까 어느 검찰청에서 검사가 근무를 할지를 정해주고 어떤 직급에서 뭐 부장검사냐 무슨 검사장이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주고 네. 그리고 형법,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하고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주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찰의 업무는 나쁜 짓 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해가지고 얘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넘기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그리고 법령 요거만 이제 담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 밑에 있는 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시스템 원칙상. 자체가 설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화를 못하고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지휘를 하고 싶으면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검사들을 지휘한다. 뭐 이런 식인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 모든 검사들의 이런 걸 이제 보고를 받고 뭐 네. 결정하고 하는 걸 이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직접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하지만 못하고 대빵인 검찰총장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세요라고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동된 게 검찰 역사상 천정배 장관이 한 게 맨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역사상 없었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한 지휘를 게. 한 게, 공식적으로 지휘를 한 게. 물론 물론 그 전에는 비공식으로 다 했던 얘기인 비공식으로 거잖아. 다 했는데 네.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 거는 천정배 장관이 검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2005년도 얘기인데 네. 강정구 교수가 이제 보수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다가 이제 고발했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이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 뜻을 안 굽힌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게 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때 천정배 장관이 이거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구속은 하지 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이건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이니까 어려운 말로 수사 지휘권이라고 그래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첫 사례. 이게 첫 사례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찰 60년 사이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 검찰 수용을 했죠. 그리고 사표 썼어요. 총장이? 그러니까 자존심상.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거든요. 네. 차관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관급이 검사장들이 차관급이고 네. 그거보다 위에가 고검장이고 고검장 위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있잖아. 그거 약간 애매한 거야. 사실 너나 나나 같은 장관급인데. 근데 라고 생각하는 거네. 그치. 근데 지휘는 받아야 되니까 네. 이거를 시스템을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보통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선배를 갖다 앉혔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선배고 네. 검찰총장이 후배고. 근데 그분 장관급이어도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형이야 임마 이거잖아. 근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터치 안 하고 네. 그걸 공식적으로 터치하는 순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사표를 쓰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함부로 발동하거나 공개적으로 발동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는 즉시 뭔가 문제가 되는 조직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일어나는 뭐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만 있거든요. 아무데도 없고. 검찰은 참 들여다보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한한 조직이네. 굉장히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고 2,000명 검사한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권이 행정부에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으면 막 청부수사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걸 합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몰래 한 거지 지금까지는. 그쵸.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들고 일어날 명분이 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으로 문제가 된 게 천정배 장관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규남 장관이라고 있어요. MB 때. 그 양반이 또 한 번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정식으로?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로 한 거잖아. 사이드로 했지. 그러니까 이기남부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정권 뜻에 맞게 뭔가 실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난리가 났던 상황인 거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떳떳하게 했던 거는 사실 유일무이해요. 천정배 네. 혼자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는 이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막 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 안에 하고 싶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총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총장은 그걸 받고 그래요 그럼 나 사표 쓸게 그리고 사표를 쓰는 요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뒤로 하다 걸린 거지.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현웅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뭐. 저기 그 시절의 장관들은 잘 기억도 안 나. 그 김현웅 장관한테 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그래서 자기들 측근들 한참 수상할 때, 뭐 안종범 수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시키라고 했더니 사표 썼어요. 김현웅 법무장관이.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죠. 요걸 이제 백혜련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김현웅 장관이 사표를 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대꾸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는데 뭐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수사지휘권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황교안 장관이 검찰 청법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공직선거법 이건 선거에 개입한 거니까 네. 공직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네. 올렸더니 몇 주 동안을 계속 못하게 반대했어요. 하지 마라.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마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팀장이 막 뭐 사표 쓴다고 하고 막 난리를 막 법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은 하되 구속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했었거든요. 네. 황교안 장관은 이게 고질병이에요. 걸린 것만 2번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막 했을 걸로 저는 추정하죠. 네. 걸린 것만 2개니까. 그러면 세월호 건은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건은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기조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는 교통사고다. 이거는 교통사고다. 배가 타고 가다가 공무원의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렇지. 이거는 정부 잘못이 아니고 네. 그냥 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엉망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애들이 정말 불행하게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어떻게 정부 책임이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프레임을 짰죠. 그 김기춘이 짜놓은 프레임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해상교통사고로 프레임을 짜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종편에 나와서 패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교통사고인데 도대체 왜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냐 보상금 받아먹으려고 그런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수사 결과에 경찰이 그때 당시 해경이 네. 해경이 잘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봐. 이거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해경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가 잘했으면 사상자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 무능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당 총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 해경한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걸로는 처벌받지 않게 그건 싹 빼. 그리고 해경은 잘못 없다고 해. 그게 압수수색도 하지 마. 그러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전화해가지고 그치. 네.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네.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법무장관은 김주현 검찰국장 통해가지고 야 그거 저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빼. 해경 잘못했다 하지 마. 그리고 뭐 수사도 그냥 좀 적당히 받고
그 걔네들 잘못했다고는 하지 말고 다 유병원 걔네들한테 다 몰아가지고 걔네가 잘못해서 한 걸로 좀 만들어라고 했는데 당시 수사팀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광주지검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이었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윤대진 뭐 부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명백한데 뭔 소리야? 명백한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황교안이 수사에 이제 개입을 해서. 개입했었다는 거를 한겨레가 이제사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 내내 사실 그 짓을 했겠지. 그쵸. 박근혜 정권 때 뭐 문제된 게 한두 개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했던 짓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 생뚱맞게 지금 이게 왜 튀어나오나 그쵸. 하필 저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왜 그래요? 뭐야?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거니까 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네. 저는 나름대로 자리 욕심에서 비롯한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 누구의 자리 욕심? 이번 기자의? 정부에서 본인이 지난 정권과 그래도 각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열심히 했었다는 거를 광팔고 싶은 검찰의 높은 분들 중에서 그동안은 그럼 이런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한 자리 하시려는 분이 소스를 싹 흘려가지고 자기 입지를 이번 정부 때 그런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야, 이래서 왜냐면 김프로. 김프로. 왜냐면 생뚱맞잖아요. 그렇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걸 기자가 알게 됐을 때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솔솔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뭔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퍼져 나올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인사가 아직 안 났거든요. 그쵸. 검찰 인사가 원래 정기 인사가 2월 달에 있거든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정기 인사 원래 2월인데 대선 이후로 다 미뤄졌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이렇게 통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공석이니까 법무부 장관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홀드돼가지고 평검사 인사만 2월 달에 잠깐 나고 나머지 인사가 지금 다 밀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장만 이번에 이제 특별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고 나머지 이제 부장검사나 뭐 이런 이제 간부 인사들이 남아 있는데 인사철이 다가왔구만.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적절치 못했던 정부의 흠결 터져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이 요즘 사실은 최근에 35억 쓴 거 뭐 이런 거 되게 이슈고 한데 김프로가 이 얘기를 막 꺼내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왜 꺼낸 거야 했는데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소스를 흘리는 건 그렇다 치고 자기가 흘렸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지 않니? 그러니까 나한테 자리 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촌스러운 초식 잘 안 쓰죠. 그렇겠지. 난 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제 소설입니다만 군집 있지 않겠어요? 음. 데이브니어를 내가 어떻게 좀 가시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김프로가 만나지. 김프로가 만나서 이렇게 야 사실은 때 말이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있지. 그 데이브니어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분 알고 보면 사실 이런 일도 하셨던 마음 고생 많이 했어 그때.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김 선생이 데이브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뭘 그걸 그래. 또, 너 어디서 들었어? 뭘 그런 걸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스타가 그러면 데이브니어가 나 안 챙겨주겠니? 아니, 당연히 그 작업을 통해서 근데 안 챙겨줘. 안 챙겨줘. 내가 밀었던 양반이 영감님이 높은 데로 가면 그냥 같이 딸려가는 거지, 높은 자리로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다음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막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까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자리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조정기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옛날에 다 틀어 막았던 황교안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터져 나오지 않던 상당 부분 그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치부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마구는 아니어도 찔끔찔끔. 질문 있어. 만약에 저게 사실로 밝혀지면 황교안이 저랬다는 게 사법 처리 가능해요? 법 위반이니까 명백하다 그러면. 근데 짱구가 아닌 이상 남겨놓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검찰 2기 특수본부가 그러니까 특검 전에가 1기고 그 특검 후에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데가 이제 2기 특별수사본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황교안 전 총리나 뭐 김주현 전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핵심 당사자들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우병우 영장이 발부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한다는 명분을 쌓았지만 이 부분을 뺐거든요. 네. 수사 방해 이런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하고 윤대진 형사 2부장만 불러다가 직접 조사를 했고 뭐 법무부 과장이니 뭐 이걸 또 보고한 대검의 뭐 형사 이과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진술서만 받고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후덕후덕 해가지고 빨리 덮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 없앴을 거거든요. 다 말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남는 방식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도 법률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알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이 이 일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황교안이 이런 식으로 수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수사 개입을 했잖아요. 네.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댓글팀은 완전 다 폭발해가지고 다 불이익 당하고 좌천 당하고 다 한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네.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겠지. 그렇지. 말을 안 못하는 들을 수 거예요. 없지. 네.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 그냥 한직으로 가야 되나? 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뒤로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을 잘 듣고 눈치껏 잘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직이 계속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유야무야 되고 뭐 그냥 정권 입맛에 맞게 가는 입맛에 거고. 맞게만 계속 이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우병우는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더 심으면서 이게 더 심하게 가고 검찰이 최근 몇 년간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너덜너덜해진데 뭐 검찰뿐이겠어 언론도 그렇고 뭐 모든 권력의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집단들은 다 너덜너덜해졌지.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알았네요. 법무부 장관 역할이나 검찰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네. 기자한테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하물며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을 직속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조차도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그것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난리가 나는 총장이 사표를 쓰는 관례에 굉장히 큰 일인데 그거를 뒤로 아름아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고 네. 하물며 법무부 장관도 그런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여태까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그냥 거니까. 뒤로 아름아름 다 계속 그냥 했던 거죠. 황교안 선수 뭔가 좀 처벌할 방법 없나? 뭐 항목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파렴치하거나 이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하잖아.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네. 본인이 나름대로 뭐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뭐 공안 검사의 그런 공명심, 고집으로 뭐 명예욕. 사실은 정권을 위한 것인데 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망치기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딱 떨어지게 뭔가 원성처럼 네. 돈 받아가지고 파면 그냥 용코로 딱 걸리는 게 나오는 약간 이런 저급한 수준이란 모를까 황교안이 막 돈을 받고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하긴 한데 이게 뭔가 수사를 해가지고 걸려들 것인가 요거는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또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황교안이 만약에 뭔가 용코 걸렸어. 네. 그래서 구속 기소돼. 가발 벗어야 되나? 들어갈 땐 벗어야죠. 차은택처럼. 우리 차은택도 차은택. 벗어야죠. 가발이라면 가발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가발이라면 뭐 하시는 겁니까, 벗어야죠. 지금? 네. 네. 아유. 그래서 황교안은 사실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그걸 워낙 잘 맞췄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쁨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네. 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을 굉장히 많이 좀 망가뜨린 장본인이어서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네. 아 너무 기회주의자야.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진짜 네. 이런 사람도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이런 마당에 네. 지금 뭔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뭐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네, 뭐 도덕성에 문제가 되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 너무 없지.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네. 보기에 말이 돼? 개헛소리죠. 네. 아니 근데 이 궁금한 거 진짜 사소한 건데 검찰청이잖아. 네.
근데 왜 총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구청장, 청장도 아니고 대학교 검찰- 총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조직이 이렇게 총이야, 있으면 이거. 거기 끝에다가 장을 쓰잖아요. 네. 경찰청이면 경찰청장, 네. 살림청, 살림청장. 음. 장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검찰만 총장이야. 총장이야. 검찰청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설이 많기는 한데 처음부터 사실은 총장이었어요. 아 처음부터 그냥 청장에다가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총장으로. 근데 왠지 청장하면 뭐 차관급이거나 이렇게 좀 급이 떨어지는 적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권위를 조금 뭐 내세우려고 총장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거를 좀 많이 따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이제 대검찰청처럼 있는 게 뭐냐면 최고검찰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장으로 있는 사람의 직명은 뭐냐면 검사총장이야. 검사총장.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 법 시스템 자체가 그 일본법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혐의가 명확하고만. 그렇죠. 네. 일본법은 사실 또 유럽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독일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한일합방 되고 나서 그대로 쭉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뀐 거라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 생각에는 검사총장인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야 청장은 좀 급이 떨어지니까 뭐 요렇게 한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다. 되게 그러네.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이제 한 몇 주 걸쳐서 계속 검찰 얘기를 한 번에 듣잖아요. 네. 진짜 특권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집단인 것 같아. 굉장히 많아요. 어. 그 나중에 이제 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오롯이 검찰만 욕하기는 약간 조금 우리의 슬픈 역사가 또 있어요. 그 순사 무섭다는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 순사가 완전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승만이 그 경찰들을 그냥 다 썼잖아요. 예. 이정재. 네. 싹 다. 암살의 이정재. 싹 다 그 사람들을 뭐 처벌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그냥 이 치안을 담당시킨 거지. 치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뭐 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들이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법을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법률가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들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거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스크린을 하는 차원에서 싹 다 뺏어온 거예요. 경찰한테. 경찰이 뭔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막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나름의 양심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어떤 거가 있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서 신문을 받아가 조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법원 단계에서 조서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 거짓말입니다. 부인하면 경찰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어. 증거 능력 자체가 없어져요. 무조건 검찰이 해야 돼만 하는 것만. 다시 조서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그거는 증거의 능력이 있는데 경찰에서 진술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경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선진국 중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경찰을 뭉개놓고 검사가 다 이중으로 영장 청구할 때도 다 받아가지고 다 지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친일파가 제대로 숙청되지 않고 시스템이 경찰의 폐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거를 되돌린다는 입장에서 해서 상당 부분 많은 게 스크린이 되고 걸러지고 견제가 됐는데 이게 60년이 그대로 오면서 괴물이 된 거지. 검찰 그러네. 그 자체가 그냥 괴물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아주 유심히 보셔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늘 수사권 조정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인권을 얘기를 들어요. 왜 인권을 거기다 대? 왜냐하면 네. 이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경찰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막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온 것이다라는 실제로 그게 작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리 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로 드는 게 경찰이 사람도 훨씬 많고 민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훨씬 크기 때문에 조직도 방대하고 거기가 뭔가 딴 맘을 먹으면 직접적으로 인권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인권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늘 얘기해. 토론을 하면 그렇게 그 주제를 비껴놔야 뭔가 거기서 그러면 누가 많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비켜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 보면 늘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거든요. 얍실한 것들. 인권을 그래서 이번에 조국 수석이 한 얘기를 보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그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서 경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네. 먼저 인권 침해 요소가 없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만들어라. 경찰한테 요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게 빅엿을 한 방 먹인 거예요. 검찰의 명분을 하나 날려버린 거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에서 그 나름대로 그걸 경찰은 지금 독이 올랐으니까 인권 침해가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를 하고 수사팀을 분리해가지고 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제한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으로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검사들이 앉았을 때 할 말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번 정부까지는 계속 수사권 조정을 하는 팀이 검찰 대표 선수, 경찰 대표 선수가 모여서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물타기가 되면서 토론을 공개적으로 해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거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인권이고 이거 수사기관이 무슨 힘싸움이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막 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듣잖아 사람들이. 그 얘기다 날새지 뭐. 그랬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걸 얘기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할 테니 경찰이 니네가 인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개혁 방안을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무기를 하나 지금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뭔가 검찰 개혁이 예전에 비해서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쏠려 있는 권력이 상대적으로는 좀 분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하물며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찰을 직속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조차도 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그것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난리가 나는 총장이 사표를 쓰는 관례에 굉장히 큰 일인데 그거를 뒤로 아름아름 계속 해왔던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고 네. 하물며 법무부 장관도 그런데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이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여태까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그냥 거니까. 뒤로 아름아름 다 계속 그냥 했던 거죠. 황교안 선수 뭔가 좀 처벌할 방법 없나? 뭐 항목 없어?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어떻게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돈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파렴치하거나 이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하잖아. 그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 네. 본인이 나름대로 뭐 애국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상한 뭐 공안 검사의 그런 공명심, 고집으로 뭐 명예욕. 사실은 정권을 위한 것인데 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동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라를 망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딱 떨어지게 뭔가 원성처럼 네. 돈 받아가지고 파면 그냥 용코로 딱 걸리는 게 나오는 약간 이런 저급한 수준이란 모를까 황교안이 막 돈을 받고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답답하긴 한데 이게 뭔가 수사를 해가지고 걸려들 것인가 요거는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또 쓸데없는 궁금증인데 황교안이 만약에 뭔가 용코 걸리게 걸렸어. 네. 그래서 구속 기소돼. 가발 벗어야 되나? 들어갈 땐 벗어야죠. 차은택처럼. 우리 차은택도 차은택. 벗어야죠. 가발이라면 가발임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가발이라면 뭐 하시는 겁니까, 벗어야죠. 지금? 네. 네. 아유. 그래서 황교안은 사실 그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그걸 워낙 잘 맞췄기 때문에 나중에 뭐 예쁨 받아가지고 총리까지 네. 간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을 굉장히 많이 좀 망가뜨린 장본인이어서 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대한 일이고 네. 아 너무 기회주의자야.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진짜 네. 이런 사람도 장관을 하고 총리를 하고 이런 마당에 네. 지금 뭔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뭐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되네, 뭐 도덕성에 문제가 되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 너무 없지. 어처구니가 없어 진짜 네. 보기에 말이 돼? 개 헛소리죠. 네. 아니 근데 이 궁금한 거 진짜 사소한 건데 검찰청이잖아. 네. 근데 왜 총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구청장 청장도 아니고 대학교 검찰- 총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조직이 이렇게 총이야, 있으면 이거. 거기 끝에다가 장을 쓰잖아요. 네. 경찰청이면 경찰청장, 네. 경찰청, 살림청장. 장을 그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검찰만 총장이야. 총장이야. 검찰청장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설이 많기는 한데 처음부터 사실은 총장이었어요. 아 처음부터 그냥 청장에다가 바뀐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총장으로. 근데 왠지 청장하면 뭐 차관급이거나 이렇게 좀 급이 떨어지는 적이 있으니까 뭐 그래서 권위를 조금 뭐 내세우려고 총장으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일본의 거를 좀 많이 따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이제 대검찰청처럼 있는 게 뭐냐면 최고검찰청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장으로 있는 사람의 직명은 뭐냐면 검사총장이야. 검사총장.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우리나라 법 시스템 자체가 그 일본법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혐의가 명확하고만. 그렇죠. 네. 일본법은 사실 또 유럽의 걸 갖고 하기 때문에 독일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한일합방 되고 나서 그대로 쭉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바뀐 거라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 생각에는 검사총장인 것에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야 청장은 좀 급이 떨어지니까 뭐 요렇게 한 게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름에서부터 범상치 않다. 되게 그러네. 여러 가지 면으로 제가 이제 한 몇 주 걸쳐서 계속 검찰 얘기를 한 번에 듣잖아요. 네. 진짜 특권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집단인 것 같아. 굉장히 많아요. 어. 그 나중에 이제 뭐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오롯이 검찰만 욕하기는 약간 조금 우리의 슬픈 역사가 또 있어요. 그 순사 무섭다는 얘기 많이 그쵸, 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 순사가 완전 전횡을 휘둘렀기 때문에, 네. 근데 이승만이 그 경찰들을 그냥 다 썼잖아요. 예. 이정재. 네. 싹 다. 암살의 이정재. 싹 다 그 사람들을 뭐 처벌하거나 이러지 않고, 네. 그냥 이 치안을 담당시킨 거지. 치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뭐 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들이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법을 시스템을 만드는 이제 법률가들이 생각할 때는 경찰들의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거를 놔두면 안 돼. 그래서 스크린을 하는 차원에서 싹 다 뺏어온 거예요. 경찰한테. 경찰이 뭔가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막 행사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나름의 양심적인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보면 어떤 거가 있냐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찰에서 신문을 받아가 조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법원 단계에서 있을 텐데 왜냐면 인사가 아직 안 났거든요. 그쵸. 검찰 인사가 원래 정기 인사가 2월 달에 있거든요.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정기 인사 원래 2월인데 대선 이후로 다 미뤄졌어요. 미뤄졌다며?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이렇게 통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공석이니까 법무부 장관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다 홀드돼가지고 평검사 인사만 2월 달에 잠깐 나고 나머지 인사가 지금 다 밀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장만 이번에 이제 특별히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검사장 승진 인사를 했고 나머지 이제 부장검사나 뭐 이런 이제 간부 인사들이 남아 있는데 인사철이 다가왔구만.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적절치 못했던 정부의 흠결 터져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이 요즘 사실은 최근에 35억 쓴 거 뭐 이런 거 되게 이슈고 한데 김프로가 이 얘기를 막 꺼내니까 별로 안 궁금한데 왜 꺼낸 거야 했는데 야 이런 게 있었네. 그러니까 소스를 흘리는 건 그렇다 치고 자기가 흘렸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지 않니? 그러니까 나한테 자리 좀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그렇게 촌스러운 초식 잘 안 쓰죠. 그렇겠지. 난 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네. 제 소설입니다만 군집이 있지 않겠어요? 데이브니어를 내가 어떻게 좀 가시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김프로가 만나지. 김프로가 만나서 이렇게 야 사실은 때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뭐 있지. 그 데이브니어가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야. 저분 알고 보면 사실 이런 일도 하셨던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때.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지. 김 선생이 데이브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뭘 그걸 그래. 또, 어디서 들었어? 왜 그래? 에이, 뭘 그런 걸 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의 스타가 그러면 데이브니어가 나 안 챙겨주겠니? 아니, 당연히 그 작업을 통해서 근데 안 챙겨줘. 안 챙겨줘. 내가 밀었던 양반이 영감님이 높은 데로 가면 그냥 같이 딸려가는 거지, 높은 자리로 같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다음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막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올까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좋은 자리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나름대로 이제 그런 조정기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옛날에 다 틀어막았던 황교안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터져나오지 않던 상당 부분 그 법무부와 검찰 내부의 치부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마구는 아니어도 찔끔찔끔. 질문 있어. 만약에 저게 사실로 밝혀지면 황교안이 저랬다는 게 사법 처리 가능해요? 법 위반이니까 명백하다 그러면. 근데 짱구가 아닌 이상 남겨놓지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검찰 2기 특수본부가 그러니까 특검 전에가 1기고 그 특검 후에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데가 이제 2기 특별수사본부잖아요. 네. 근데 그때 황교안 전 총리나 뭐 김주현 전 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핵심 당사자들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에는 우병우 영장이 발부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한다는 명분을 쌓았지만 이 부분을 뺐거든요. 네. 수사 방해 이런 부분은 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하고 윤대진 형사 2부장만 불러다가 직접 조사를 했고 뭐 법무부 과장이니 뭐 이걸 또 보고한 대검의 뭐 형사 2과장이니 이런 사람들은 진술서만 받고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후닥후닥 해가지고 빨리 덮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다 없앴을 거거든요. 다 말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 게 남는 방식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도 법률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리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황교안이 이 일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 황교안이 이런 식으로 수사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수사 개입을 했잖아요. 네.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댓글팀은 완전 다 폭발해가지고 다 불이익 당하고 좌천 당하고 다 한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네.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몸을 사리겠지. 그렇지. 말을 안 들을 못하는 수가 거예요. 없지.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완전 그냥 한직으로 가야 되나? 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네. 그 뒤로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보다는 말을 잘 듣고 눈치껏 잘 알아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직이 계속 쭉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이 유야무야 되고 뭐 그냥 정권 입맛에 맞게 가는 입맛에 거고. 맞게만 계속 이제 돌아간 거죠. 네. 그러면서 우병우는 자기 라인의 사람들을 더 심으면서 이게 더 심하게 가고 검찰이 최근 몇 년간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너덜너덜해진데 뭐 검찰뿐이겠어 언론도 그렇고 뭐 모든 권력의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집단들은 다 너덜너덜해졌지.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알았네요. 법무부 장관 역할이나 검찰과의 관계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 기자한테 민정수석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막 하던 때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 만약에 하고 싶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총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총장은 그걸 받고 그래요. 그럼 나 사표 쓸게. 그럼 사표를 쓰는 요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뒤로 하다 걸린 거지.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김현웅 장관이라고 있었어요. 있는지 없는지 뭐. 저기 그 시절의 장관들은 잘 기억도 안 나. 그 김현웅 장관한테 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라고. 그래서 자기들 측근들 한참 수상할 때, 뭐 안종범 수사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하지 말라고 시키라고 했더니 사표 썼어요. 김현웅 법무장관이.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죠. 요걸 이제 백혜련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김현웅 장관이 사표를 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대꾸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는데 뭐 그랬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수사지휘권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황교안 장관이 검찰 청법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뭘 했냐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공직선거법, 이건 선거에 개입한 거니까 네. 공직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네. 올렸더니 몇 주 동안을 계속 못하게 반대했어요. 하지 마라. 선거법 적용을 하지 마라.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용을 한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팀장이 막 뭐 사표 쓴다고 하고 막 난리를 막 법석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은 하되 구속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했었거든요. 네. 황교안 장관은 이게 고질병이에요. 걸린 것만 2번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말고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막 했을 걸로 저는 추정하죠. 네. 걸린 것만 2개니까. 그러면 세월호 건은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건은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기조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거는 교통사고다. 이거는 교통사고다. 배가 타고 가다가 공무원의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렇지. 이거는 정부 잘못이 아니고 네. 그냥 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엉망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애들이 정말 불행하게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어떻게 정부 책임이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프레임을 짰죠. 그 김기춘이 짜놓은 프레임이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해상교통사고로 프레임을 짜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종편에 나와서 패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교통사고인데 도대체 왜 국가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냐 보상금 받아먹으려고 그런다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검찰이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수사 결과에 경찰이 그때 당시 해경이 네. 해경이 잘못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봐. 이거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네. 해경도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국가가 잘했으면 사상자를 좀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 무능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당 총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그 해경한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그걸로는 처벌받지 않게 그거는 싹 빼. 그리고 해경은 잘못 없다고 해. 그게 압수수색도 하지 마. 그러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전화해가지고 그치. 네. 오만 가지 핑계를 대면서 네.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법무장관은 김주영 검찰국장 통해가지고 야 그거 저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빼. 해경 잘못했다 하지 마. 그리고 뭐 수사도 그냥 좀 적당히 받고 그 걔네들 잘못했다고는 하지 말고 다 유병원 걔네들 걔네들한테 다 몰아가지고 걔네가 잘못해서 한 걸로 좀 만들어라고 했는데 당시 수사팀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 광주지검장이 변찬우 광주지검장이었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윤대진 뭐 부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명백한데 뭔 소리야? 명백한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거를 하지 말라고 황교안이 수사에 이제 개입을 해서. 개입했었다는 거를 한겨레가 이제사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 내내 사실 그 짓을 했겠지. 그쵸. 박근혜 정권 때 뭐 문제된 게 한두 개예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했던 짓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 생뚱맞게 지금 이게 왜 튀어나오나 그쵸. 하필 저 얘기가 왜 지금 나오는 거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왜 그래요? 뭐야? 제가 추정하기로는 네.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소설을 쓰는 거니까 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네. 저는 나름대로 자리 욕심에서 비롯한 언론 플레이일 수 있다. 누구의 자리 욕심? 이번 기자의? 정부에서 본인이 지난 정권과 그래도 각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좀 열심히 했었다는 거를 광팔고 싶은 검찰의 높은 분들 중에서 그동안은 그럼 이런 게 없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 한 자리 하시려는 분이 소스를 싹 흘려가지고 자기 입지를 이번 정부 때 그런 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야, 왜냐면 이래서 김프로. 김프로. 왜냐면 생뚱맞잖아요. 그렇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걸 기자가 알게 됐을 때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뭐 이래 해가지고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라면서 이제 얘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솔솔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뭔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퍼져 나올 세팅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걸 정해놨어요.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것만. 그게 뭐냐 그러면 인사, 예산, 법령. 그러니까 어느 검찰청에서 검사가 근무를 할지를 정해주고 어떤 직급에서 뭐 부장검사냐 무슨 검사장이냐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정해주고 네. 그리고 형법,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을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개정하고 만들 게 있으면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주면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검찰의 업무는 나쁜 짓 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수사를 해가지고 얘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법원에 넘기는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되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그리고 법령 요거만 이제 담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자기 밑에 있는 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시스템 원칙상. 자체가 설계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화를 못하고 사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지휘를 하고 싶으면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검사들을 지휘한다. 뭐 이런 식인 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 모든 검사들의 이런 걸 이제 보고를 받고 뭐 네. 결정하고 하는 걸 이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직접적으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지만 저렇게 하지만 못하고 대빵인 검찰총장한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수사를 하세요라고 하도록 법에 돼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발동된 게 검찰 역사상 천정배 장관이 한 게 맨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는 역사상 없었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얘기한 게 지휘를 한 게, 공식적으로 지휘를 한 게. 물론 뭐그 전에는 비공식으로 다 했다는 얘기인 비공식으로 거잖아. 다 했는데 네.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 거는 천정배 장관이 검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강정구 교수, 동국대 강정구 교수라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2005년도 얘기인데 네. 강정구 교수가 이제 보수 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한미 동맹이 반민족적이고 예속적이다라고 이제 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이제 고발을 한 건데 네.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 뜻을 안 굽힌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 의견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때 천정배 장관이 이거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구속은 하지 마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니까 이건 불구속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검찰총장한테 수사 지휘권, 이거 어려운 말로 수사 지휘권이라고 그래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어. 첫 사례. 이게 첫 사례 공개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검찰 60년 사이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발동을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 검찰 수용을 했죠. 그리고 사표 썼어요. 총장이 자존심상.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네. 검찰총장은 장관급이거든요. 네. 차관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관급이 검사장들이 차관급이고 네. 그거보다 위에가 고검장이고 고검장 위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장관급인데 법무부 장관 밑에 있잖아. 그거 약간 애매한 거야. 사실 너나 나나 같은 장관급인데 근데 라고 생각하는 거네. 그치. 근데 지휘는 받아야 되니까 네. 이거를 시스템을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보통 어떻게 운영을 했냐면 선배를 갖다 앉혔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되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선배고 네. 검찰총장이 후배고. 근데 그분 장관급이어도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형이야 임마 이거잖아. 근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터치 안 하고 네. 그걸 공식적으로 터치하는 순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사표를 쓰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함부로 발동하거나 공개적으로 발동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는 즉시 뭔가 문제가 되는 조직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일어나는 뭐 이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야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만 있거든요. 아무 데도 없고. 검찰은 참 들여다보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희한한 조직이네. 굉장히 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처벌을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고 2,000명 검사한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소권이 행정부에서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으면 막 총부수사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다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그걸 합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몰래 한 거지 지금까지는. 그쵸.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 그러면 들고 일어날 명분이 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지휘권으로 문제가 된 게 천정배 장관이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이기남 장관이라고 있어요. MB 때. 그 양반이 또 한 번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예요 정식으로? 아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로 한 거잖아. 사이드로 했지. 그러니까 이기남부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정권 뜻에 맞게 뭔가 실제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가지고 시끄럽게 난리가 났던 상황인 거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떳떳하게 했던 거는 사실 유일무이해요. 천정배 네. 혼자 노무현 정부 때 네. 그때는 이제 검찰을 개혁하게 황교안 오빠의 고질병. 탈모? 이게 저희 카톡에서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죠. 네. 개인 프로가 황교안의 고질병을 하자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김 선생이 탈모? 29일 날 한겨레가 황교안 세월호 수사 외압 드러났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도를 했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2014년 11월에 광주지검장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막 이제 쐈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수사하는데 해경 123 정장한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면 안 된다. 로 이제 막 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에 네. 얼마 전에 이제 안택은. 그쵸. 고1 네. 입고 난 다음에 이제 그만둔 분 있잖아요. 네. 윤석열 이제 뭐 임명되고 뭐 요때 할 때 이제 그만둔 분 있거든요. 네. 그 양반이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한테 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이 좀 있었다. 뭐 요런 뉴스를 이제 쭉 썼거든요. 네네. 근데 이 뉴스가 가지는 의미가 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뭐 별 저기가 있겠나 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황교안의 패턴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거든요.
이 이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있고 법무부 장관 시절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난 것만 벌써 2건이기 때문에 이 양반이 정말 고질적으로 굉장히 검찰 내부에 많은 것을 망가뜨린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준비를 했습니다. 들려주세요. 네. 시작.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냐? 법무부 장관이 아니 뭐 검찰에 있는 후배 좀 불러다가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밑에 검찰이 뭐 지휘를 받으니까 불러다가 좀 조질 수도 있지. 그거 뭐 문제가 되냐라고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이 밑에 있는 이제 검사들을 불러다가 조진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왜 잘못된 거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통상 그렇게 지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원래 안 돼요. 하면 안 돼? 네, 하면 안 돼요. 굉장한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그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네. 그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처럼 너덜너덜해진 면이 있거든요. 되는 줄 알았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아예 처음부터 이제 구조를 보자면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가 3권이 분립이 돼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분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 간에 견제를 해라.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한 곳에 다 몰려 있으면 부패하니까 이걸 적절히 나눠가지고 서로 적절히 견제를 해라라고 돼 있는데 그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거고 행정권은 정부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이니까 네.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있는 거거든요. 네. 삼부 요인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장, 대법원장, 대통령 네. 이렇게가 삼부 요인인데 4부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밀고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장이에요. 껴달라고. 그렇지. 근데 4부 요인이다. 네. 요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지만 헌법을 다루는 법원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가 사실상은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이니까 헌법에 따라서 밑에 이제 쭉 법률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헌법을 다루는 헌재소장이 4부를 해달라고 이제 적극을 밀고 있고 네. 일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근데 실질적인 위상은 조금 떨어지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꽤 많이 올라갔죠. 뭐 어쨌든 근데 3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법무부는 행정부 소속이잖아요. 정부에 소속돼 있는 뭐 네. 외교부, 통일부 뭐 이런 것처럼 법무부가 있잖아. 그렇죠. 그 법무부에서는 검찰을 그 밑에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듯이 큰 축으로 배웠어. 법무부 아래 검찰이 있다고. 검찰이 하나 있고 네. 뭐 교정국이 그러니까 감옥 뭐 이런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 관리. 네, 그거 관리하는 데가 있고 뭐 법을 만들거나 법령을 정비하거나 국가가 이제 뭐 그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이제 그 부서가 그렇게 크게 이제 네 구다리 있는데 네. 근데 검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법무부 밑에 검찰이 있으니까 아니 여기가 상부고 상부 조직이고 그럼 밑에서 하급자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직상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격이. 왜냐하면 검찰은 그 조직상으로는 법무부 밑에 들어가 있는 청이지만 외청이지만 따로 나와 있는 외청이지만 업무 자체는 사법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자기들이 나쁜 짓을 한 거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검찰이 찾아다가 갖다 줘야 돼요. 그럼 법원은 요리를 하기 위한 재료를 갖다 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카레 요리를 갖다 주면 카레가 나오듯이 짜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를 쫙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업무 자체는 사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건데 소속은 행정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검찰을 준사법부라고 불러요. 하는 일은 사법부 일인데 준사법부. 조직상은 행정부에 있으니까 이거는 사법부에 준하는 준사법부다라고 네. 이제 보통 부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업무 자체에서도 행정부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